네, 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신 보니까 뭐 달러 위안 이야기가 좀 많이 노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물가 지수도 좀 부진해서 환율이 향후에 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에서 지수도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자, 시황 전해주시죠. 예, 오늘 상해 종합 증시는 지금 약보합 상황에서 지금 3,270포인트 정도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00포인트에서 3,250포인트 단기 박스권 상단을 살짝 돌파한 상태고, 그 이후 연이어 발표된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서, 살짝,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발표된,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진한 물가지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에도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절대치는 상승을 했지만 수출 감소 대비해서 수입 감소 수치가 더 컸기 때문에 좀 전형적인 불황형 무역 수지 흑자라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금일도 오전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감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살펴볼 수가 있고, 금주에 추가로 살펴봐야 될 것이 유동성 관련된 지표인데, 금주 같은 경우에는 상해와 신천 합쳐서 약 1억 주, 101억 주 정도의 보유예수 해제 물량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100억 주 정도긴 하지만은 중국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시장 영향에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상해 종합 증시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을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상공 우주 같은 경우는 약 2%, 철강 같은 경우에도 2%, 증권 그리고 석탄 섹터가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락 업종을 살펴보면 자동차, 공작기계, 항공, 바이오 업종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 물가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다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뭐 세부 항목별로도 좀 궁금하고요. 자세하게 점검해 주시죠. 예, 오늘 오전에 통계부에서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을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1.8%의 소폭 미달하고 전월치인 2%에도 미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세부 지수적으로 좀 살펴보면 전월 대비해서 식품 가격 지수가 0.1%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식품 가격 지수가 0.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무부에 의하면 9월 7일에서 27일 전국 주요 36개 도시의 농산품 도매 가격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농산품 도매 가격 같은 경우에 3주 연속 하락을 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가격하고 주요 야채의 평균 가격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 가격 지수 하락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부진하게 나오는 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지금 4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9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는 예상치와 전월치 모두에 부합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워낙 낮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물가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는 지금 지속되고 있다.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목표치를 3%를 잡고 있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1.6%죠. 지금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되고 있지 않고, 좀 생산자 물가지수를 봐도 좀 디플레이션 우려가 강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이 조금 더 한 번 더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것 같습니다. 완전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요. 물가 잡자고 지금 환율 움직이면 또
외화 자금 유출될 것이고 자본 유출될 것이고 또 안 잡으려니 물가가 좀 애매하고 일단 뭐 좀 끼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좋은 해결책이 나올지 저도 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국경절 끝나고 이제 수혜 업종 찾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업종군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까? 일단 중국 증시를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중상층의 확대와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확산에 따른 수입 패턴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산업들이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지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최근에 있었던 국경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의 대표 소비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국경절에서 최대 수행 업종을 살펴본다면 영화, 여행, 그리고 레저, 문화산업 등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좋은 성과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차트는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여행객 수 추이를 한번 살펴를 보면은 중국 내 총 여행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5.4억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매출액 역시 약 18% 정도 증가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단순히 어떤 여행객 수가 증가했던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이 확대되고 좀 소비자들의 욕구가 좀 다양화됨에 따라서 여행 패턴이 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좀 특징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5년 내 최초로 중국의 전통 관광지 방문자 수는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 국내 여행자 수는 늘었지만은 기존에 가던 전통 관광지 수는 감소했다는 의미는 점차 국내 여행자들의 어떤 관광지가 그리고 방문한 장소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 여행 측면을 살펴봐도 이번 연휴 기간에 약 400만 명이 해외 여행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 패턴을 살펴보면은 기존에는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단거리 노선을 주로 이용을 했었다면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까지 해외 여행의 어떤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포츠 및 예조용품 판매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2012년 말부터 해서 지금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스포츠 및 레저용품 판매가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4% 증가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매출을 지난 분기를 한번 살펴를 보면은 전년 대비 약 30% 이렇게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확인해 보면 중국인들이 문화 레저에 대한 관심 및 소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이게 각 회사들의 매출과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 및 종목에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전반적인 소비 증가보다는 소비 증가하는 내에서도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서 수혜가 가능한 종목을 좀 압축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방금 전에 보인 국경절의 어떤 소비 패턴 변화를 통해서 문화, 레저,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확산에 따른 어떤 소비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후광통 투자 유망주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귀인조라는 종목입니다. 방금 전에 국경절 소비 패턴 변화를 살펴보면서 스포츠 및 레저용품 수요가 증가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안내드릴 귀인조 같은 종목은 중국의 운동화, 운동복 업체입니다. 종목명인 귀인조가 대표 브랜드 명으로서 사용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문 스포츠와 스포츠 캐주얼 두 가지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고 전문 스포츠 외에도 스포츠 캐주얼 그리고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춘 이런 상품 항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1선 도시보다는 2, 3선 도시 위주로 판매 네트워크가 넓게 지금 분포가 되고 있는데 지금 2, 3선 도시들의 성장, 중상층의 질적, 양적 성장에 따라서 2, 3선, 4선 도시들에서도 지금 스포츠 및 이런 운동복 관련된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체에 대한 매출 및 수익성 역시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스포츠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 업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가체육총국에서 원래 2025년까지 체육 산업의 규모를 약 5조 위안 정도 규모로 키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30개 성급 정부의 실시 의견을 한번 살펴를 봤더니 지금 현재 발전 속도라면은 약 7조 위안, 5조를 목표로 했는데 약 7조 위안 정도까지 목표치를 초과하는 정도로 지금 스포츠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GDP에서 체육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0.63% 정도인데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 대비해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스포츠 산업 역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귀인조가 현재 PR을 보니까 한 50배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그 중국 내에서는 뭐 저렴한 PR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중국 종목을 볼 때 일단 PER이나 PBR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매우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에 약간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랑 지금 중국 정부 GDP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체육 산업의 비중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는 어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고려한다면은 어느 정도 포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그리고 전반적인 귀인조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통해서 스포츠 산업의 발전 정도를 한번 체킹해 볼 수 있는 어떤 BM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가 3,200에서 3,300선 초입까지 아주 좁은 구간 등락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0.44% 정도 마이너스권 다시 들어가 있는데요. 마감 앞두고 어떤 부분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앞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10월 15일 내일이죠. 일단 M2 및 위안화 신규 대출 발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 중국의 GDP 성장률이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 결과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경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연 7%의 경제 성장률을 좀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19일에 발표되는 GDP 성장률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정확히 터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 지표와 거래량 지표를 확인을 하면서 시장에 좀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였습니다.